서방기술사 김일영입니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어요. 하나하나 계산 근거를 만드는 게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는 좀 정상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힘을 내자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수직 모델링을 활용한 개념적인 송풍량 계산 중에서요. 마지막에 이제 예제를 통한 실습이에요. 교재는 162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신강로 가압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설량은 덕트 방식과 동일한데요. 한번 계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병렬은 설명을 놓고요. 승강로를 통한 누설을 보겠습니다. 승강로를 통한 누설을 보면은 D, A, B, C인데요. 이쪽이죠, 이쪽에 이제, 직렬 누설 틈새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A가 일반용으로서 0.03이요. 0.877호가 나왔네요. 예, 일반용, 승강기 문틈이죠. 나갔고, 그 다음에 B가 로프구멍, 그 다음에 C는 자폐장치를 통한 누설, 그 다음에 MD, 그 다음에 방화문형에 이렇게 C. 그다음에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값이니까 0.027이 됐죠. 0.127. 그 다음에 계단실을 통한 누설은 그냥 D에서 2예요. D가 보면은, 구속실에서 계단으로 가는 거네요. D가. 구속실에서 계단, 방화문. 그다음에 E가 계단실에서 5개로 가는 거. 그 나왔죠. 0.004. 문이, 여기 있네요. 출문이죠. 옥상 출입문. 이거. 그래서 D하고 2밖에 없어요. D가 2 중에, 적은 게 이제 2네요. 0.01, 0108. 저는 옥상으로 나가는 문하고, 5개로 나가는 창문의 누설 틈새의 합이 더 작다는 거죠. 방화문 여러 층의 누설 틈새 합보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 적용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누설량이 덕트 방식에 동일한 이유가요. 엘리베이터 문틈을 통한 누설 틈새가 덕트 방식은 보면 엘리베이터 문틈이 적용되는데 여기 위에서 엘리베이터 문틈을 통한 누설 틈새가 크죠. 이게 덕트 방식도 보면은 결국은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통한 누설 틈새가 가장 적으니까 그걸 적용했잖아요. 이것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엘리베이터 문틈을 통한 누설 틈새가 기계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누설 틈새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덕트 방식은 세 군데 직렬 경로인데 승강로는 두 군데죠. 상문 자폐 장치로 설치로 해서 가장 적은 누설 틈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외기에 면한 개구부가 되는 거죠. 근데 보충량은 좀 틀려요. 보충량을 보면요. 덕트 방식보다 조금 큰데요. 그 이유가 이제 계단실을 통한 역류 풍량을 계단실 부분이 방화문이기 때문에 누설 틈새가 승강기 문틈새보다 작죠. 덕트 방식은 승강기 문틈이 큰 데로 들어오니까 영juk 풍량이 더 크잖아요. 근데 승강로 가압 방식은 계단실 통한 틈새가 더 작기 때문에 영juk 풍량이 작기 때문에 노충량이 좀 커지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뭐 보면 알잖아요. 승강로 가압 방식을 할 때 이제 이 역류 풍량이 거의 제로로 놓고 쓴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 이제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해서 이제 이건 역류 풍량이 아니고 공급 풍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충량 계산 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여기서 계산실 문틈을 적용을 했네요. 계산실 문틈은 근데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산실 문틈이
저희가 시험 성적서에 비해서 기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빼도 됩니다. 그냥 인식 빼고 이것만 적용해도 돼요. 예, 인식은 적용을 빼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25,000 나왔네요. 계단실 가압 방식 한번 볼까요? 네, 계단실 가압 방식은 예, 두 개층 개방하는 걸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두 개층 계산하는 걸 계산을 했는데요. 아까 설명을 도면을 했는데요. 사전에 한번 설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요. 이거 또, 보면요. 병렬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보면 신강론을 통한 누설을 보겠습니다. A, B, C가 A 값이 신경이 문틈이에요. B 값이 로프구멍, C 값이 잡히지 않게 설치됐는데 A, B, C로 해서 0.027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단식을 통한 누설은 2밖에 없어요. 네, 2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공급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2만 적용해서 합치면 0.018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게 정하고 예, 보충량은 두 개층이니까, 이번에 결국 방염풍석 해서 역류풍량을 해서 하면은 심각론을 통한 역류풍량이 되죠. 그렇게 해서 3.104가 됐어요. 그래서 24,000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개층 개방한 걸 한번 했고요. 한 개층만 개방했다고 하면 이제, 차이 날 건 이거죠. 보충량을 한 개층만 계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층만 하면 1.115에 해서 18,000 정도 나옵니다. 계단실 가압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첫째, 이제 설치될 부속수가 20기에서 초과되면 두 개층을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둘째는 적용할 차압 댐퍼의 기능을 감안해서 화재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서는 방향 댐퍼가 열리지 않을 것이므로 보충량을 두 개층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1계층만 산정한 것입니다. 셋째는 피난층에도 부속실이 구성되어 있어 계단실 출입문과 부속실의 외부 출입문과 동시에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동시에 열리지 않는다면 계단실의 차압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음에 넷째는 계단실의 마찰 손실은 승강로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계층 보충량은 송풍기 정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덕트 가압 방식에서는 두 개층의 보충량으로 계산하고도 화재층을 인식하는 댐퍼는 두 개층 이상의 출입문을 열어도 보충량은 1계층으로만 공급되기 때문에 방염풍속이 과도하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만 열린다는 거죠. 댐퍼가 두 개를 열어도 한쪽으로만 쏠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얘기는요. 댐퍼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댐퍼가 그런 댐퍼기 때문에 두 개층으로 판정하면 한쪽으로만 두 개층 열어도 실제 화재층으로만 쏟아지니까 방향수이 과도하게 높게 나오죠. 여섯 번째는 와합방지 수단으로 인버터 제어를 적용했지만요. 두 개층 적용했지만 두 개층을 보충량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요. 저층부에서는 부속실과 세대 간의 차압이 60파스칼 미만으로 일정했는데요. 계단실과 부속실, 계단실과 부속실 간 차압은 과도해서 저층부에서 계단실로의 피난이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냥 그렇지만 실제 현장은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준공 하기 전에 가서 해보니까 실제 현장은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건 시뮬레이션 상에 나온 거니까요. 시뮬레이션 이제 도매층 풍량이 나가서 줄이는 게 없어지니까 TAB를 안 하잖아요. 시뮬레이션 TAB를 안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풍량이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과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다음은 이제 계단실 가압 방식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계단실 가압 방식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실증 실험을 통해서 적합한 보충량 산정 순수 방법과 덕트 없는
계단실 수직풍도에 마찰 손실 수식 적용 등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해요. 예. 제가 지금 많이 연구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식도 거의 다 개발됐고요. 실제 계산서에 수식 들어갔으면 수식만 지금 오픈을 안 했다 뿐이에요. 예, 가압 방식에 대한 풍량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층 개방 시에요. 총 풍량을 보면 이제 덕트 방식이랑 승강로 계단식 방법 보면은 큰 차이가 없죠. 차이는 실제 없어요. 풍량에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송풍량 단위를 CMH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송풍량의 SI 단위가 메타의 3승/s 세크인데 메타의 3승/h, 즉 CMH로 쓰는 이유는요. 메타의 3승/s 세크보다 메타의 3승과 민, 즉 CMM이나 CMH를 더 많이 쓰는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EN12101-13을 보면요. 계산에 H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풍량은 메타의 3승/s 세크와 함께 CMH로 표현하고 있어요. 메타의 3승/s 세크로 표현하면 1 이하의 소수점을 어디에서 버리든지 반올림 하든지 하여야 하는데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면 0.4일 경우 CMH로 하면 1440cmh고 0.5일 경우에 1800cm죠. 4,4,5입을 한다면 0.4의 경우 1440cm를 버리는 결과가 되고요. 0.5의 경우에는 1800cm 더하는 경우로 이 경우 풍량은 아파트 두 세대의 경우 4개 층의 누설량 정도의 풍량으로 적은 풍량은 아니에요. 따라서 풍량 계산 시에 메타의 3승과 세크의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 표현하고 CMH로 환산한 후에 천 단위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은 마지막에 보면 라운드업하고 그 뒤에 마이너스 살로 붙였죠. 천 단위로 그냥 올림을 하자는 거죠. 조금 재현에서는요 풍량이 조금 남아도 괜찮아요. TAB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설계 풍량이 이렇게 조금 안 올림해서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의 24번째 시간으로 예제를 통한 실습을 통해서 승강로 및 계단실 수직 모델링을 활용하여 풍량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단실 극기 가압 방식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죠. 저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네, 다음 시간은 풍량은 계산해 보았으니까 이제 정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제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압을 계산할 정도면 이제 재현 계산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재 166페이지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예. 배웠으니 한번 풀어보세요. 예. 이 정도면요, 기술사 시험에 나오면 25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예. 교재가 없는 분은 주문해 주세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